반갑습니다. 앵그리 윤 선생입니다. 오늘은 중대형 아파트의 가치 상승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의 전셋값 동향, 그리고 추경으로 이루어진 경제 정책이 어떤 시장에, 어떤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까지 제 시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대형이 다시 이제 주목받는 이유는요. 일단 희소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34평을 넘는 초과 중대형 아파트가 전체 분양 면적의 지금 통계를 보면 11.4%에 불과하다 보니까 최근 몇 년간 중소형 위주로 많이 분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대형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똘똘한 한 채 분위기에 이제 휩쓸려서 이제 좀 고급화되고 넓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 분석입니다. 이게 작년 6월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1년 넘게 전셋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규 전세 계약 진입 이제 부담이 커지니까 기존 계약자들이 이제 재계약을 선호하는 현상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월세 갱신 계약 비율 전체를 보면요, 한 44.5%가 이제 그 갱신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전세는 49% 정도, 월세는 39%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전세를 갱신했을 때 그 월세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가격 상승에 대한 그 금액을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세 쪽은 뭐 갱신하는 게 맞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갱신 청구권이 이제 보통 사용하는 정도를 보면 거의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세보다는 훨씬 이제 전세가 많지만, 보통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갱신권을 사용해서 전세 기준입니다. 보통 갱신권을 사용하면 한 뭐 2,500만 원 더 낸다. 그리고 다시 2년 연장을 한다. 이러면 되는데, 만약 미사용해가지고 다른 곳에 옮겨서 신규 계약을 할 때는 거의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약 2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전세 계약 갱신권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신규 입주 물량이 2028년도까지는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이 전세 가격에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상승을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세입자들은 갱신권을 이제 활용해서 4년 거주하는 걸 이제 선호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요, 저도 세입자라고 한다면 갱신권을 최대한 사용을 해서 우선은 한 4년 정도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치중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갱신 청구권 조항을 또 잘 봐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조항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이게 전세 갱신 청구권은 계약 만료 최소한 1, 2개월 전에 이제 갱신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서면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요새는 뭐 카톡이나 문자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수신 여부까지도 다 체크를 해놔서 나중에 기록을 남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인상률은 이제 5%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데 전세 가격을 좀 보셔가지고 꼭 한도가 5%지 꼭 5%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임대인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잘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세입자들한테 이제 갖고 있는 권한 중에서 이제 마지막 안전장치가 갱신 청구권이거든요. 다음은 이제 추경 예산과 부동산 시장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30조 5천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주요 목표는 민생 경제를 회복한다는 거하고 그 또 다음 게 경기 부양입니다. 결국은 시장에 풀리는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부동산의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KDI 보고서로 봐도 2020년도에도 보면 이제 여러 차례 추경을 그때 편성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통화량이 한 10% 정도 증가했었는데,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먼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통화 공급은 실물 경제에서는 생산이나 뭐 수요하는 데를 작용하지만 부동산은 급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통화량 증가가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늘어나는 데다 또 이제 요새 이제 그 PF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신규 주택 공급을 한그 대출 보증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집값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고, 우선 이제 뭐 가장 큰 이유는 수요 공급이 지금 이제 균형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최근에 오히려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언급을 했죠. 수도권에는 공급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런 말까지 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기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유유국 공유지를 활용해서 이제 그 택지로 쓰겠다, 뭐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동산의 공급이라는 것이 그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중대형 아파트가 앞으로 희소성 때문에 또 프리미엄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그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책 추경과 같은 이제 경제 정책이 부동산에 아마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자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급 계획은 확인하되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 바로 이 공급을 어떻게 한다고 발표를 한다고 해서 바로 집값을 떨어뜨리는 데는 그렇게 효용성이 높지 않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실제로 공급되는 상황을 봐야지 향후 몇 년 뒤에 영향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집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데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